안녕하세요. 사팔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강순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가 하는 말에 결과가 있는 분입니다.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뛰어나고요. 다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적 요소가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지만 오래오는 나쁘지 않아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금태섭 의원은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선거가 막상 시작하게 되면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거의 반반 정도 보는데요. 강순희 씨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보입니다. 현재로는요. 오리온님 감사합니다. 콧방울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래 되면 공격과 방어에 조금 약하긴 한데요. 현재 금태섭 씨의 하는 행동 이런 걸 봐서는 저분이 유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분이 입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기분파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힘도 강하다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성스러운 부분도 많이 드러나네요. 정치인들은 여성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남성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이분이 약한 분입니까? 좀 강력한 분입니까? 얼굴을 보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분의 성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하나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살이 찌지 않고 뼈가 많이 보입니다. 얼굴을 볼 때 강약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광골도 보이고 야무지고 끈기 있어 보인다. 광대뼈, 광골이라고 하죠. 담은 입, 깡다구가 있어 보인다. 예, 맞습니다. 오늘 하나 팁입니다. 자, 여성을 볼 때 그 사람이 강골이냐 아니면 보통 사람이냐를 볼 때는 이 쇄골 자체가 평평하게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아주 강력한 사람 중 하나인데요. 저분이 가만히 보면 뼈대가 약간 옆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어깨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 어깨가 벌어져 있다는 것은 나는 사회에서 남성과 경쟁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럼 이 어깨가 좁은 사람은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죠. 저렇게 어깨가 쫙 벌어진 사람은 뭐죠?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약간 숨겨졌지만 이 쇄골이 좀 강력한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성을 볼 때는 이 쇄골을 보면 그 사람이 강골인가 보통 사람인가 보통 여인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분의 얼굴을 보면 살이 많지 않은데요. 어깨를 보면 어깨가 쫙 펴져 있습니다. 거의. 예, 그렇죠? 일자로 거의 펴져 있는데요.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볼 때는 거의 어깨 형상을 봤을 때는 이 쇄골이 거의 옆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수평이 약간 수평에서 약간 네. 올라가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쇄골 자체가 V자로 위로 올라간 이런 분들은 조금 여성스럽다고 하지만 이 쇄골 자체가 옆으로 일자로 누웠을 때는 아주 강력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분은 눈은 저렇게 뜨고 있어도 되게 좀 강력한 분이고요. 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할 분입니다. 저 얼굴은 그늘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사실은 그늘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저분 남편 있는가요? 물었던 것이고요. 네. 보통 이 결혼해서 혼자 사시는 분의 특징이 저런 그늘이 보입니다. 좀 그늘이 보이는데 저 아니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이 20세 때 20 중후반에 결혼하고 난 뒤의 얼굴과 결혼하기 전에 그 얼굴은 완전히 다른 얼굴입니다. 인상학자가 보기에는 결혼하기 전의 얼굴은 굉장히 화사하고 풋풋함이었다면 결혼하고 나면 그 풋풋함이 사라집니다. 그거 참, 이 결혼했나 안 했나는 얼굴의 상을 보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 강선우 씨의 특징 중 하나가 저렇게 선하게 보이지만 한성깔 하시는 분입니다. 성격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분은요. 밀어붙일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인 분 중에 하나가 강순우 씨고요. 금태섭 씨 같은 경우에는 야가서 요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합니다. 상하이 때 이 치고 빠지는 게 더 뛰어납니다. 단점은 작은 것에 자꾸 몰입한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강순우 씨는 시원시원합니다. 모든 걸 내놓고도 시원시원한 분인데 그럼 강순우 씨가 아예 남성적인 기질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금태섭 씨보다요. 금태섭 씨는 눈, 코, 입이 오밀조밀합니다. 전부 다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생각하면서 나아지만은 강선우 씨는 밀어붙이는 형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 법령은 참 좋네요. 아래로 쭉 가서 법령도 좋고 또 눈썹도 동그랗게 그렸으니까 그런 대로 봐줄게요. 그 순간순간 뱉는 이런 말들이 도리어
본인한테 나쁘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말을 세게 하거나 험하게 하는 사람치고 오래 가는 걸 못 봤습니다. 저는요.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황교안 씨 표정이 어떻습니까? 자, 표정이 진지합니까? 그래 알았어 이거예요. 진지하지 않잖아요. 저렇게 막 기대해놓고 이야기하는데 진지하지 않잖아요. 이분 어떻습니까? 저분 자세가 어떻습니까? 저 자세가 어떤 자세죠? 저 자세가 지금 저기 청문회장인 같은데요. 지금 국회입니다. 저 자세가 어떤 자세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게 얼마나 건방진 자세입니까? 저 눈빛 보십시오. 장제원 씨의 저 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팔을 질 때 이렇게 위로 치면 어떻습니까? 상대를 제압하고 난데 이겁니다. 상대를 제압하려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야기해봐. 이런 표정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9살에서 10살 차이 납니다. 누님도 큰 누님이죠. 국가기관의 장관입니다. 그분한테 저 자세가 뭐예요? 자세가 뭡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저게. 저런 자세와 말투가 정말 바른 것인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분한테. 저런 자세를 누가 배우겠습니까? 자녀가 배우지 않겠습니까? 저분의 사주에서 자식에 대한 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분은요. 저 사주에서 자녀를 철저하게 누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녀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럼 저런 사람이 자녀가 뭐예요? 자기보다 윗사람이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이 이 사람보다 윗사람이란 말, 관이란 말이죠. 그럼 관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밟았다는 것은 저 사람 눈에는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이 차이가 10살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은 정도를 좀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 저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추미애 장관에게도 저러는데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분을 국회로 보내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주도 패격이에요. 저런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마를 보십시오. 이마가 상당히 좁죠. 저분이 부모의 덕이 적습니다. 교육이 덜 됐다는 것이죠. 이마가 좁다는 것은 본인이 아는 분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마 위가 어떻습니까? 꽤 깔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릴 때 부모를 되게 애먹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부모하고 사이가 좋았다면 윗사람 나이 드신 분 이게 직위 체계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럼요. 저 이마 보십시오. 그러고 남습니다. 눈썹 한번 보십시오. 눈썹이 어떻습니까? 저 눈썹에 특징이 있습니다. 저건 둥글게 그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올라가다 산처럼 꺾여 있습니다. 저 꺾여 있는 맞습니다. 인성 파괴자입니다. 답입니다. 인성 파괴자입니다. 저렇게 꺾여 있는 눈썹의 특징은 뭐냐면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중에 반박 또는 반격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저런 눈썹은 저희들이 운전면허 딸 때 끝까지 해낼 때 그때 하는 눈썹입니다. 저건 둥근 눈썹이 아니고 산처럼 쌓은 눈썹입니다. 저런 눈썹보다는 둥근 눈썹을 해야 상생하는 것입니다. 입이 아랫입술이 나와 있고 윗입술이 코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런 입은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급하게 이야기할 때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이들 보면 다 하나같이 코와 입 사이가 짧아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 보면 급해서 막 급하고 빨리하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들러붙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도 지금 이제 급하니까 이게 입술이 올라가 붙는 것입니다. 저 큰 입에서 이게 올라붙는다는 것은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올라붙을까요? 입술이 두텁지는 않습니다. 저 이마 보십시오. 이마가 얼마나 좁습니까? 이마도 평평합니다. 이마가 평평한 것 다들 필러를 넣어서 동그랗게 합니다. 그것은 뭐죠? 이마가 동그랗고 이쁘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종갓집이고 또 좋은 데 시집갈 수 있고 부모의 DNA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저 친구 어떻습니까? 못 배운 거예요. 저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장관인데 자세 한번 보십시오. 금방지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회사 사장 같지 않습니까? 뭐 직원 놔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의 사람이 한 장관을 갖다가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자세를 저렇게 금방지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아주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저 웃는 거 보십시오. 저 사람은 몸에 배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좀 크다고 보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왜 그러냐면 입이 크다는 것은 공격과 방어에 능합니다. 즉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공격과 방어에 매우 능했습니다. 치고 빠지는 것. 네. 그럼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 치고 빠지는 게 능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죠.
김대중 대통령의 특징이 콧방울이 아주 빵빵합니다. 코가 아주 막 둥글둥글하죠. 콧방울이. 그러니까 표시는 안 내죠. 입은 그리 크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 마음속으로 공격과 방어 태세를 갖추고 상대를 나아가는데 네. 저 장제원은 입과 콧방울이 빵빵하다 그런 거니까 모든 걸 공격과 방어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마가 얼마나 빡빡합니까? 제가 이마가 빡빡하고 이마가 좁은 사람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본인밖에 모르고 이기적 성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이 사진, 장제원의 이 사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뭐 큰 회사 CEO입니까? 네. 국회의원이면 좀 국회의원답게 국민의 대표잖아요. 저런 표정을 자꾸 지으면 안 되고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배웁니까? 저런 자세를. 입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입이 나오죠? 저 입은 저거 할 때 어필할 때 입이 나오는 겁니다. 불만을 호소할 때 저렇게 입이 나오는 거죠. 진짜. 그 옆에 있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매우 짙습니다. 기질이 강하지만 입이 크지 않기에 필요할 때 나서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 김종민 의원이 입이 크다면 같이 맞붙었겠죠. 그런데 입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말리고 있는 겁니다. 김종민 의원도 눈과 눈 사이가 약간 좁습니다. 그래서 판단력도 빠르고 말할 때 보면 순발력이 대단히 그렇죠. 있다고 보이겠죠. 예. 근데 이마가 약간 좁은 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아는 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김종민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좋으신 분이죠. 그럼 민주당에서 예전에 청문회 할 때 대단한 활약을 하신 분입니다. 이마가 좀 좁습니다. 눈썹이 약간 폭이 좁은 게 좀 흠이 되겠고요. 이분은 또 자식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퉁퉁하고 말리 지금 좋고요. 올해 운이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자, 그럼 오른쪽 사진을 보면 좀 눈빛이 거악합니다. 저런 눈빛은 좀 멀리 보고 생각하는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다음 사진을 보면 눈썹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두껍지만. 예.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눈썹을 좀 정리해야 되고요. 예. 가까이서 보니까 상이 나쁘지 않네요. 근데 머리 위에 보면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눈썹은 되게 강력한 눈썹입니다. 눈동자의 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까만 눈동자, 갈색 눈동자, 또 진갈색 눈동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동공의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 파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특징이 참 이마가 넓고 입이 두꺼우면서 커요. 머리가 굉장히 높죠. 얼굴 전체의 구성에서 이마가 매우 높게 보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내가 아는 게 많고 또 지식의 분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기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예. 박주민 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예, 되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예.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 위주로 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박주민 의원은 잘 베풀고 또 청문회 때도 활약한 분이니까 좋으신 분이죠. 네. 그런데 저 얼굴을 보면 눈썹이 좀 약한 게 단점입니다. 눈썹이 약하다는 것은 뭐죠? 자기의 조직이 조금 약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가 워낙 좋다 보니까 윗사람의 도움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 색을 볼 때는 나쁜 색이 아니라 좋기 때문에 저분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될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그냥 판단할 뿐입니다. 물론 사주를 봐야 정확하게 알겠죠. 이마를 보면 줄이 쭉쭉쭉 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줄이 짙어질수록 좋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초기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는 이 산문이라는 이 부분이 되게 흐리고 끊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산문이 정확하게 줄이 쭉쭉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그분의 발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예전에 이야기했지만요. 저분은 아마 대선까지 볼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요? 저분의 특성이 장기적 포석입니다. 길게 보고 갑니다. 다만 다음 대선 때는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저분의 이마가 약간 내려오면서 꺾이면서 튀어나왔습니다. 저건 한 굴곡이 있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자기 개발을 많이 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얼굴에 자기 개발을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이 또 박주민 씨 같은 부분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예. 나름대로 또 고생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한 걸로 이래 보입니다. 공부를 무척 많이 한 분의 하나입니다. 타고난 머리가 있어서 좀 보통인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인물은 아니죠. 예.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잘 쓰면 좋겠죠. 잘 써야 되겠죠. 책 좋습니다. 인물을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그에 대해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입이 재밌죠? 도톰하고 약간 큽니다. 저 정도면 에너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색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색이 좋냐 안 좋냐. 색이 너무 짙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하얗면 그것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입술의 색은 적절한데 조금 보이는 것이 입이 다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입이 딱 다무른 것들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틀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런 눈의 특징은 은근히 오래 갑니다. 좀 무섭습니다. 사실 코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전체 구성에서 이분이 다 느린데 불구하고 약간의 순발력을 이야기합니다. 순발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 볼 때도 순발력이 있었잖아요. 순발력이 있어서 이야기할 때 툭툭 치고 느릿느릿하면서 그걸 탁탁탁 던지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코 부분에서 나오고 코와 눈과 이렇게 보면 좀 순발력으로 보입니다. 관상만 좋으면 심상이 나빠도 상관없나요? 관상보다 심상이고요. 심상을 볼 때는 이 사주명략적으로 심상을 딱 보면 다 드러납니다. 얼굴을 보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얼굴 보고 사주 딱 보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다만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못 볼 뿐이죠. 이분의 행동 반경이나 행동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귀 모양은 좋은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귀 모양은 저 정도면 괜찮습니다만 자, 귀 한번 보겠습니다. 귀 좋습니다. 귀 좋습니다. 귀가 좋은 편으로 보입니다. 저 정도면요. 귀가 깨끗합니다. 네. 내곽이 외곽을 침범하지 않았고요. 내곽이 곱게 내려와 있습니다. 예, 저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가 어릴 때 배태했을 당시에 스트레스가 없었다. 집안이 그래도 편안했다. 이렇게 나름 보입니다. 이분이 치아가 사실은 고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뼈 상태를 보려면 뭘 봐야 되죠? 자, 우리 뼈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뼈를 보려면 우리가 뼈를 잘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꼭 그럼 CT를 찍어야 봅니까? 네. 그 치아를 보면 그 사람의 골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를 보면 그 사람의 폐 상태, 또 치아를 보면 그 사람의 대장 상태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연결된 있습니다. 곳입니다. 뼈도 귀가 저 정도면 괜찮은 귀입니다. 좋은 귀입니다. 단점은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네. 뭘 의미하죠?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것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듣고 배운 것으로 판단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대답은 예의하겠지만 안 듣습니다. 정면에서 귀 모양이 잘 안 보입니다. 기태가. 귀가 뒤로 꺾이면 고집이 세다던데요. 라고 이제 남의 말 듣지 않는 것이죠. 예, 정면에서 귀가 안 보인 경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야기할 때 어눌하고 말이 느린 것입니다. 만약에 귀가 앞으로 활짝 피면 어떻습니까? 순발력도 있고 말도 잘합니다. 관상 중에 귀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한 적이 있는데 관상 중에 그럼 귀는 어떤 걸 보는 거죠? 관상에서 귀는 어떤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장기 중에 귀하고 연관된 부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다. 루이지나 신장, 오리온님 신장, 푸른 장미님 신장, 귀는 신장. 맞습니다. 신장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을 때 드러나는 색깔은 귀가 자주 붉어지거나 아니면 귀가 약간 색이 짙은 색으로 변화할 때, 나중에는 귀가 검은색으로 될 때 그 콩팥이 악화된 것으로 봅니다. 귀가 작은 사람은 신장이 약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귀가 작은 사람의 특징이 칼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는데 꼭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귀의 색이 밝을 때는 그 사람의 신장 기능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귀 아니면 부인의 귀 아니면 자녀의 귀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귀는 자동차 같으면 라지에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시키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귀가 붓다면 그 사람은 피곤한 상태, 피로한 상태입니다. 귀가 작으면 칼귀 같으면 좀 이기적 성향이 있어서 돈은 벌 수가 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크게 어필을 하지 못한다. 베푼 것이 좀 적어서. 물론 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귀가 작을 때 그렇습니다. 칼귀일 때는 돈은 벌 수가 있지만은 사람은 얻기는 조금 부족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귀도 색이 변하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 건강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귀를 보고도. 귀는 연골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평생 귀는 자란다고 보여집니다. 부처님 귀는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부처님 귀. 부처님 귀는 남을 너무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게 없습니다. 요즘 세대는 맞지 않죠. 자기 걸 챙기고 남을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남을 다 주다 보니까 좀 가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점적 요소로 보입니다. 사람은 좋다고 보이겠죠. 귀의 점은 매우 좋은 점입니다. 뭐 장수의 점이라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귀의 점은 일단은 좋은 걸로 봅니다. 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옆에 앉아 있습니다. 당대표의 성향과 박주민 의원의 성향이 개인적으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 사주를 모아보니 또 비슷했고요. 왼쪽 추미애 장관의 얼굴을 보면 이마 쪽이 매우 밝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라이트를 받았던 뭐 후레쉬를 받았던 어쨌든 왼쪽 이마가 밝아요. 저런 것들이 바로 일을 했을 때 풀리냐 안 풀리냐를 보는 구간입니다. 오른쪽은 뭡니까? 어쨌든 저것도 이마는 색은 깨끗합니다. 저거는 이제 일이 잘 처리되고 있다 할 때 이제 드러나는 색들이죠. 저 색을 실제로 우리가 그냥 보면 모릅니다. 저 색을 보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나중에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색이 적색으로 드러나나 황토색으로 드러나나 아니면 빨간색으로 드러나나 몸에서 드러나는 뭡니까 저기 진땀으로 드러나나 이런 것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네. 추미애 장관께서도 현재 눈썹을 저렇게 짙게 그렸다는 것은 예. 한판 해보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둥글게 그렸잖아요. 네. 둥글게 그렸다는 것은 내가 한판 해보겠지만은 좋아. 상생하겠어. 윈윈하겠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밀겠어. 이런 마음입니다. 저 눈썹이 아주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너무 장재원 의원까지 꺾이면 안 됩니다. 꺾이면 꼭 뒤통수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눈썹은요. 본인보다 나이가 10살 가까이 많은 장관한테 저렇게 왕이세요? 여왕이세요? 이렇게 비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나는 지적 의식이 의심스럽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장지원 입이 지나치게 크거든요. 저 하자예요. 하자고 특히 상대한테 이렇게 물을 때 바디랭귀지하고 물을 때 네. 자세를 바르게 해서 물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면 자세를 바르게 해서 자기 의견을 타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기대해서 한다는데 이거는 뭐죠?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세가. 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자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한두 살 차이 나요.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큰 누님 같은 분한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추미애 장관의 볼을 보면 살이 싹 빠졌습니다. 그만큼 저분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아주 끝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말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입이 오그라듭니다. 나이 들면 오그라들지 화가 나면요 입이 닫혀집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을 쓰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요 못 견딥니다. 그냥 아주 막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일 겁니다. 대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주 말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자, 저 눈빛 보십시오. 요 팔. 저 팔의 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팔을 올렸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팔 하나 올린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추 장관은요. 추 장관도 너무 공격하니까 어떻습니까? 팔을 올리는 거예요. 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나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만듭니까? 오른쪽 눈빛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면 저런 눈빛이 나옵니까? 저는 여태 추 장관 얼굴 보면서 저런 눈빛은 처음 봅니다. 저거는요. 굉장히 화가 났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왼쪽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중입니다.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자.
저거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폭발 직전입니다. 우리 얼굴이 빨개진 이유는 어디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민주당에서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을 이렇게 일개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한 겁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저는 맞대결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 정말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분이 가장 약한 곳이 어딘고, 가장 어떤 부분이 그렇죠. 약한가, 제가 가서 진영을 짜주고 싶어요. 아주 이건 진영을 이래 짜서 이래 되고 며칠 나오고 며칠 나오고 그까지 다 이야기해 주고 그렇죠. 싶어요. 예. 이것은 소송 걸 때 그렇게 하거든요. 상대와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도 내한테 맞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생년월일만 딱 주시면 제가 짜드리겠습니다.